정부는 일본의 제1조선인 북송 사업이 멈추지 않자 일본의 공작원을 파견해 북송 사업을 막기로 결정한다. 정부는 한국에 체류하던 제1본 대한민국 민단 교포 42명과 한국 본토 출신 24명을 모아 9월 한 달간 테러 훈련을 시킨다. 공작원 중에는 김구 선생 암살범이었던 안두희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의 목표는 북한으로 가는 북송선이 출발하는 니가타현의 니가타 적십자 센터 폭파와 니가타현으로 오는 철도길 파괴, 북송 담당자 암살을 계획하였다. 1959년 12월 작전을 실행할 아지트를 만들기 위해 선발대는 선원으로 위장해 경주에서 무역선을 타고 일본으로 건너가 니가타현 근처인 도야마현에 자리를 잡는다. 그런데 12월 4일 선발대가 니가타 시내 술집에서 테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일본 경찰의 검문에 걸려 체포된다. 한국의 니가타 적십자 센터 폭파 계획이 일본 정부에 발각되면서 남한과 제1본 대한민국 민단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퍼지게 되었다. 선발대가 잡히고 12월 7일 또 다른 공작원들이 부산항에서 고베로 가던 도중 다시 일본 해경에 걸리면서 한국으로 돌려보내진다. 다시 12월 12일 거제도에서 또 다른 공작원을 태운 배 2대를 보냈으나 그중 한 대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침몰하면서 12명이 사망한다. 나머지 한 대는 다음날 히로시마 잠입에 성공한다. 결론적으로 니가타 적십자 센터 폭파 계획은 공작원들의 미숙한 행동과 사고로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했다. 1959년 12월 14일 제1조선인을 태운 첫 번째 여객선이 니가타항을 떠나 북한 청진항으로 출발한다. 북한에 도착한 제1조선인은 기대와 달리 경제적으로 일본과 차이가 많이 나는 북한에 실망하였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다. 제1조선인들은 각 지방으로 나눠 보내져 부족한 노동력을 채웠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제1조선인들은 일본에서 왔다는 이유로 또 다른 차별을 받았다. 제1조선인 북송 사업은 조총련의 도움으로 1984년까지 지속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전국을 돌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지만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조병옥에게는 문제가 생겼다. 대통령 선거를 몇 개월 앞두고 지병이 있던 조병옥 후보는 당시 의료 수준이 떨어지는 남한에서는 치료가 어려운 위장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1960년 1월 29일 미국으로 떠난다. 민주당 후보 조병옥의 미국행은 자유당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 정부는 조병옥이 미국으로 간 사이 선거 일정을 앞당기기로 한다. 1960년 2월 3일 정부는 제4대 대통령 선거일을 3월 15일에 실시한다는 발표를 한다. 이승만 대통령의 임기는 1960년 8월 14일까지였으니 정부의 계획대로 선거가 진행된다면 당선된 대통령은 5개월 동안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다. 민주당은 빨라진 대통령 선거를 반대하는 시위를 하였지만 자유당은 정치 깡패이자 반공예술 인단장인 이화수를 이용해 연예인을 동원한 선거운동까지 벌였다. 그런데 선거를 한 달 앞둔 1960년 2월 15일 미국에서 위암 수술을 받은 조병옥이 수술 후 회복 중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한다.
대통령 선거가 한 달 남은 시점에서 조병옥 후보의 사망은 선거를 준비하던 양쪽 정당에 큰 영향을 주었다. 조병옥 후보의 사망으로 집단 지도체제로 운영되던 민주당은 또 다시 내부 분열로 시끄러워진다. 조병옥 후보의 사망으로 자유당은 부통령 당선에 집중하게 된다.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의 단독 출마로 당선이 결정되었지만 부통령 선거는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없었다. 지난 3대 대통령 선거에도 민주당 후보 신익희 후보가 선거기간 중 사망하면서 신익희 후보를 추모하는 표가 전체 20%인 180만 표나 나왔고 장면 부통령 당선에도 영향을 주었다. 정부와 자유당의 부정선거는 선거 때마다 계속되었고 부정선거에서 가장 큰 핵심은 돈이었다. 그래서 정부는 정부 소유의 은행을 이용해 선거자금을 만들기로 하고 당시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던 한국은행 총재와 산업은행 총재, 재무부 장관이 모여 자금 계획을 세운다. 정부는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해 현금화시키고 기업의 은행 대출로 10%의 무조건 상납과 대기업들의 자진 상납으로 약 60에서 70억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모았다. 그렇게 모인 선거자금을 배정하기 위해 1960년 2월 24일 반도호텔에 최인규 장관과 치안국장, 자유당 총무 담당 의원들이 모인다. 경찰에 배정된 금액 11억 1천만 원은 각 경찰국에 500만 원, 각 경찰서에 250만 원, 각 지서 파출소에 8만 원, 각 투표구 담당 경찰관에게 6만 원씩 지급하였다. 일반 공무원과 교육 공무원들도 2억 4천만 원이 사용되었고 서울시장과 팔도 내무국장 200만 원, 구청장 100만 원, 시장 군수 70만 원, 면장 2만 원, 교육감 30만 원이 지급되었다. 그리고 반공청년단에게 각종 활동비 명목으로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노동자 평균 월급이 약 3만 원쯤 되던 시절 자유당은 경찰과 공무원들을 동원한 부정선거를 준비하였다. 자유당은 1960년 2월 27일 대구에서 선거 유세를 준비한다. 대구는 4년 전 대통령 선거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조봉암 후보가 나와 조봉암 후보가 2배 이상으로 표를 많이 받은 지역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지지했던 조봉암이 간첩 혐의로 사형을 당하자 대구 시민들은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겉으로 표현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 경찰과 지역 공무원들은 유세장으로 최대한 많이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식당, 술집, 목욕탕 같은 행정적으로 국가의 허가를 받는 업소에 강제로 휴업 명령을 내린다. 선거 유세는 학교에도 영향을 주었고 자유당 선거 유세가 있는 당일날은 단축 수업으로 학생들을 유세장으로 보내거나 집을 보게 하고 대신 학부모들은 유세장으로 모이게 하였다. 그런데 자유당 선거 유세가 있는 다음 날인 2월 28일은 일요일이었고 민주당 선거 유세가 예정되어 있었다. 대구 지역 고등학교들은 중간고사, 영화 관람, 토끼 사냥 같은 다양한 이유로 학생들을 강제로 일요일에 등교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학생들은 일요일 등교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학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한국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공부밖에 없다는 생각에 어느 나라보다 학구열이 높았다. 고등학생들은 신문, 잡지, 방송을 통해 정치와 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부당한 일요일 등교에 항의하기로 한다. (2월 27일)
자유당 유세가 있던 날 대구 지역 고등학생들은 결의문 작성과 시위를 계획하였고, 다음 날 2월 28일 결의문 낭독과 함께 부정선거와 학생의 정치적 이용을 반대하며 경북도청으로 행진 시위를 시작한다. 시위는 몇 시간 만에 진압이 되었지만 대구 시민들은 학생들의 시위를 지지하였고, 대구 지역 신문에도 크게 보도되었다. 이 28민주운동이라 불리는 학생 시위는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었고, 전국적으로 학생 운동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선거를 앞두고 정부는 경찰과 공무원들에게는 사전투표 40%라는 부정선거를 지시한다. (40%의) 사전투표를 위한 표 확보 방법은 자연 기권이나 돈으로 매수한 표, 행방불명자,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어 투표가 불가능한 표, 몸이 불편한 노약자들의 표를 노렸다. 그리고도 부족한 표는 선거인 명부를 조작해 표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확보한 표는 미리 인쇄한 투표용지에 이기붕을 미리 찍어놓고 선거일인 3월 15일 새벽 투표 직전에 민주당 참관인에게 걸리지 않게 투표함에 넣는 게 계획이었다. 만약 계획된 사전투표가 실패할 경우 투표 마감 이후 개표소로 투표함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표를 교체하거나 투표함 전체를 교체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선거 당일날 선거 방법도 돈으로 매수하거나 협박을 통해 유권자 3에서 6명을 하나로 묶어 같이 투표를 하러 들어가게 한 후 그중 한 명이 조장이 되어 제대로 찍었는지 확인하는 공개 투표를 지시하였다. 선거 당일 투표소 앞에 자유당 완장을 찬 당원들을 세워 겁을 주고 민주당 참관인을 돈으로 매수하거나 시비를 걸어 같이 투표장 밖으로 나오게 유인을 하기로 한다. 2월 28일 대구에서의 학생 시위 이후 전국에서 학생 시위는 계속되었고, 3월 8일 대전에서도 고등학생 1000명이 모여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 시위를 벌인다. (3월 8일) 대전 시위도 경찰에 의해 바로 진압이 되었지만 학생들을 심하게 진압하는 모습에 3월 10일에는 일반 시민들까지 합류한 시위가 벌어진다. 선거 전날까지 투표권도 없는 중고등학생들의 시위는 계속되었다. 정부와 자유당은 86세로 나이가 많은 이승만 대통령을 대신할 2인자로 이기붕을 반드시 부통령으로 당선시켜 정권을 유지해야 했다. 그래서 선거를 위해 장관 교체, 경찰과 공무원을 동원한 부정선거 기획, 불법 선거자금 모집, 사전선거표와 표 매수, 공개투표, 투표함 교체 같은 다양한 불법 선거를 실행하게 된다. 제4대 대통령, 5대 부통령 선거. 선거는 지난 3대 선거 때와 달리 2달 빠르게 진행되었고, 민주당 후보였던 조병욱 후보가 서거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단독 출마로 당선된다. 경찰과 공무원들은 이기붕 후보 당선에 모든 힘을 쏟았고, 선거 시작과 함께 여러 곳에서 부정선거 작업이 진행되었다. 투표함에는 미리 사전 선거표가 들어가 있었고, 3인조 선거로 서로 표 확인, 사전 투표로 이미 투표 처리가 된 유권자, 민주당 선거 참관인 폭행 등 공정한 선거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선거가 진행되는 도중 마산에서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마산 선거구 47대 중 민주당 참관인이 들어간 곳은 3곳밖에 되지 않았고, 투표소 중 한 곳에서 마산시 민주당 간부들은 부정선거 현장을 보게 된다. 마산 지역 민주당 간부들은 선거를 포기하기로 하고 거리로 나가 부정선거에 대한 시위를 준비한다.